어, 오늘 벤카테시 컨젝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게 된 서울대 강한빈이고요. 오타가 있네요. 일 없애고. 혹시 이제 발표를 듣고 뭐 나중에 차후에 연락할 일 있으시면 저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카테시 컨젝처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먼저 순서는 핵 티어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디라이브 핵 액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가까이 뭔지 뭐각 연결돼 있고 어떻게 정의되는지. 먼저 핵 티어리를 좀 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 커브란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듈러 커브란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어떤 모듈라이 스페이스, LT 커브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고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원이 그런 거 관리 있던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듈러 커브는 정의를 우리 어퍼 플레인 이제 이미지 파트가 정보다 큰 복소수들을 모은 그 어퍼 플레인에다가 우리가 하이퍼볼릭 플레인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SL2G라는 이 그룹을 2x2 매트릭스인데 이제 디터미넌트가 1인 것 다 모은 거예요. 이게 액터인데 액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이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죠. 복소 시간에 그런 걸 배우는데 하여튼 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액션을 주면 우리가 이 액션에 대한 어떤 올빗들을 모을 수 있죠. 그런 올빗 스페이스 같은 걸 볼 거예요. 특히 우리가 SL2G 말고도 어떤 좀 특별한 종류의 서브그룹 여기서 파이팅 덱스라고 적어놨는데 더 구체적인 서브그룹들 많이 다뤄요. 정수론에서. 그래서 각 서브그룹마다 방금 말한 어퍼 플레인에 액트 시키면 이제 이 오비트를 모은 이 스페이스를 모듈러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러 커브는 이제 어, 로컬하게 보면 C와 아이소 호메오피크하죠. 근데 사실 C와 호메오피크한 것뿐만 아니라 좀 컴팩트한 그런 것이 우리가 위상적으로 좋으니까 아래와 같은 컴팩티파이케이션을 줍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H 대신에 거기다가 P1Q란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H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P1Q를 이런 점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컴팩티파이케이션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인피니티 점도 넣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액션을 시키면 밑에 이제 저 P1Q들이 오비스를 커스프라고 부르거든요. 커스프들이 오빗이 이제 유한하게 되면서 잘 컴팩트한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고 로컬하게 봤을 때 복수 평면과 아이소모픽한 그런 어떤 메이플도 비슷한 거 얻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리만 서피스고 이걸 이제 컴팩티파이드한 모듈 커브다. 그냥 모듈 커브를 저걸 부르기도 하고요. 모듈 커브는 일단 이런 공간입니다. 이제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그 위에 함수나 무언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죠. 그래서 함수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위에 뭔가를 볼 건데 그걸 모듈러 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감마가 이런 서브 그룹이 있고 y 감마라는 스페이스를 이런 오비 스페이스를 정했죠. 이제 이 위에 무언가를 정의할 건데 그거를 저 스페이스에서 정의하기보다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정의된 함수 정확하게 복소평면이 아니라 어퍼 플레인에서 정의된 함수를 볼 거예요. 그리고 아래 같은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저렇게 감마를 액션을 줬을 때 원래 FZ와 CZ 플러스 D to 2K라는 어떤 항이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좀 복소 해석학을 쓰기 위해서 홀로몰픽
이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커스프에서 홀로모픽한, 그래서 사실 y 감마보다는 x 감마 여기 있는 무언가를 보려고 세 번째 조건을 넣는 거죠. 만약에 이 모듈 폼이라는 함수가 모든 커스프에서 0이 되면 이때 커스프 폼이라 부릅니다. 조금 특별한 녀석들을 부른 거죠. 모듈 폼이라는 함수는 좀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 적은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런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하군요. 저기 사실 행렬을 쓰면 이제 이런 행렬 이게 SL2G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감마 안에 들어갑니다.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웬만해서. 아닌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보다는 이런 꼴에 무언가가 들어갈 거예요. 저것들의 배수 꼴이 이제 그 감마 안에 들어갈 건데 여튼 다시 S가 1일 때 봅시다. 그러면 저런 어떤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푸리에 시리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 Q는 이 2파이의 G라는 어떤 변수 변환이고요. 모듈 폼이란 게 대체 그러면 아까 말 모듈 커브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모듈 폼은 그 모듈 커브 위에 어떤 폼을 말해요. 그래서 weight to K 폼은 K 폼이 대응됩니다. 이걸 계산하는 거는 이런 수식을 한번 직접 계산해보면 돼요. 저건 분수함수 미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가끔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계산을 해보고 보면 FZDGK가 변수 변환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K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기억에 이제 호르몬픽한지 뭐 아니면 메론픽한지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야 되긴 한데 그 디테일은 조금 지금은 벗어날게요. 여튼 질문이 있는데요. 네. DGK가 무슨 뜻이에요? DGK가 일반적으로 쓰는 디퍼런셜 폼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디퍼런셜 폼과 조금 다르긴 하네요. 지금 시메트릭 프로덕트를 쓰고 있어요. 지금 시메트릭 그러면 그냥 텐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시메트릭 텐서로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적어줘야겠네요. 얘가. 네. 그래서 이 모듈러 폼 중에서 특히 웨이트 2짜리는 그러면 이제 원폼하고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뭐 걔들 콩물질 통해서 우리가 공간의 구조를 연구하고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게 클로즈드 폼인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게 문제죠. 근데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F가 홀로몰픽이라서 그렇구나. 그쵸. 홀로몬픽이라서 약간 복수해석과 그런 걸 무시하고 갑자기 들으니까 혼란스럽네요. 여튼 이제 저 드랑코물질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래서 그 콩물질 클래스들 사이에 뭔가 연산을 볼 건데 그걸 이제 해키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지금 이제 아까 감마라는 좀 넓은 그룹도 생각했는데 그거 SL2G인 경우 생각할게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모듈러 폼은 전부 이런 프레 시리즈 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프레 시리즈가 나타나면 해키 오퍼레이터, 우리가 TN이라고 할게요. TN 말고 더 오퍼레이터들이 있긴 한데 일단 TN들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TN이랑 오퍼레이터는 아래와 같이 좀 복잡한 수식으로 정의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행렬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디터미넌트가 n이 되는, ad가 n이니까 그런 행렬들의 어떤 시밀러 클래스 같은 걸 모아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 오퍼레이터 오는 거고요. 이때 이제 좋은 점은 오퍼레이터 통해서 보낸 게 다시 모듈로 폼이 된다는 거예요.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모듈로 폼이 되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풀의 익스펜션을 쓸 수가 있겠죠. 이때 각 개수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오퍼레이터는 지금 좀 살펴보면 웨이트 2K 폼을 다시 웨이트 2K 폼을 보내요. 정리하면 여기서 K가 1일 때 여기로 가는 어떤 맵을 만든 거죠.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해커 오퍼레이터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감마가 SFG 경우였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감마에 대해서 사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알파 원소를 가져옵시다. 그때 Z를 이제 알파 Z로 보내요. 그러면 이게 액션이 지금 감마가 레프트 액션이기 때문에 이런 맵이 사실 잘 정의가 안 되죠. 이걸 예시를 바로 잡아드리는 게 안 떠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안 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봐도. 그래서 이유는 뭐 이렇게 적어놓겠는데 한번 계산해보면 2x2 매트릭스 계산해보면 저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대신에 운이 좋게도 이런 이제 투사이드 그 코셋을 보면 더블 코셋을 보면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여기서 여기 인덱스의 개수가 파이널하게 돼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복수 해석 같은 거 시간 할때 Z에서 ZN으로 보내는 이런 함수의 뭐 역함수를 그냥 값은 없지만 비슷한 걸 생각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걸 코레스폰던스라고 하는데 약간 함수에서 함수 값을 여러 개로 갖는 이제 그런 코레스폰던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집합을 이제 함수 값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인버스 이미지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인버스 이미지 각각을 다시 여기로 내리면 그게 해커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해커 오퍼레이터 또는 해커 코레스폰던스라 불러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했던 TP 이 해커 오퍼레이터 여기서 P는 프라임입니다. 이거는 아래와 같은 이제 행렬과 대응이 돼요. 지금 알파가 1, 0, 0, P인 경우 여기까지 이제 해커 디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걸 대체 해커 오퍼레이터가 정리를 했으면 뭐 커뮤니티 클래스 사이에 어떤 오퍼레이터인데 어떤 쓸모가 있냐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 오퍼레이터의 어떤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같은 것이 좀 공부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돼서 해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고요. 그래서 먼저 해커 오퍼레이터 사이에는 이런 성질이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커 오퍼레이터를 각 정수마다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소수 때마다 TP만 알면 이제 모든 TN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 릴레이션들이 좀 리커시브하게 계산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멀티플리케이티브한 성질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수론에서 가장 좋은 성질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 성질들 덕분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러면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바뀌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시뮬테이너스하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라고 설계에서 하죠. 따라서 어떤 f를 이제 하나의 아이겐 펑션 TP에 대해서 잡아도 그게 사실 모든 t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이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모든 해커 오퍼레이터에서 아이겐 펑션이 되고 지금 이렇게 적은 것처럼 그때 각 t마다 이런 아이겐 밸류 람다인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이제 아이겐 펑션 f를 아이겐 폼이라고 부릅니다. 모듈 폼 중에서 좀 특별한 녀석들이죠. 특히 이제 C1을 이제 1로 두면 뭐 노멀라이즈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까 해커 오퍼레이터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거기서 거의 TNF의 프레 시리즈를 익스플리시트하게 계산했는데 거기서 이제 Q 이제 1차의 개수를 살펴보면 결국 TNF는 이 람다 NF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정의고 여기서부터 이런 결론 얻을 수 있어요. 좌변이 이제 좌변 개수가 CN이 되고 우변이 개수가 이제 람다 N C1이 돼서 만약에 C1이 1이면 이제 CN은 람다 N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핵 아이겐 폼이 있으면 이렇게 풀의 익스펜션을 한 개수로부터 핵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아이겐 밸류들까지 다 얻은 셈이죠. 또는 이제 이 아이겐 밸류들이 모은 게 다시 아이겐 펑션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겐 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사용 대수에서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베이시스를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외에 크게 안 쓸 건데 모듈러 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유용하게 쓸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아이겐 폼이 어떤 갈루아 리펜테이션이라는 거 만들어요. 갈루아 리펜테이션은 이 갈루아 그룹의 이제 리펜테이션을 말해요. V는 뭐 C의 벡터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또는 Q의 어떤 적당한 익스텐션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도 있고 쉽게 일단 그렇게 말하고 또는 PAD 넘버 위에 벡터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그룹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말해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해커 오퍼레이터 해커 아이겐폼을 이제 해커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아이겐 밸류들이 어떤 것들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양방향은 좀 아니고 그래서 이 개수들을 보면 다시 아이겐폼을 결정 지을 수 있는가 이건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네요. 여튼 중요한 거는 저런 걸 아이겐 밸류 모은 거를 약간 아이겐 폼처럼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아까 네, CN이랑 람다 N이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람다 N 알면 그냥 포리어 시리즈 아니까 모듈러 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듈러 폼의 조건들 만족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런 아무 람다 CN을 N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람다에만 볼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바이젝션이 되죠. 그래서 네 일단 이 아이겐 밸류들 모은 거를 아이겐 폼이라고 약간 맥락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게 갈라 리펜테이션에 관련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람다에만 알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젝션이 결정이 되는데 더 뭐가 필요한지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 폼이
CN하고 람다 n이 같기 때문에 이거부터 결국에 F가 결정되나. 근데 이게 모듈 폼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바이딕션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모듈러 폼의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람다 n들이 모여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 거예요? 그쵸. 이게 뭐 C들을 막 모은 건데 정확하게는 C보다는 이거 결국 큐브 안에 들어가긴 한데 람다 n들을 모은 공간을 보는 것과 전혀 우리가 일단 아이겐폼들 모은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람다 n들 모은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베큐어스한 논리게 돼버리긴 한데 람다의 특정한 공간에 넣지 않아요. 아까 그러면 람다 n은 q 바의 시퀀스 스페이스라고 본 다음에 그 tn들이 만족하는 리커시브 릴레이션이 있었으니까 그게 람다 n에 대한 조건을 조금은 주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그렇게 람다 생각할 수 있죠. n들만 모았을 때 바이젝션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내용에서는 저 람다 n들 모은 것이 뭐 적당하게 모듈 폼이 개수되는 것들만 생각할 거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이젝션인지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데이포머 베이시스에서 데이가 지금 한 해케 오퍼레이터의 에이겐 폼들을 다 모은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까 모든 이제 해커 오퍼레이터들이 서로 컴퓨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아이겐 펑션이 되면 다른 녀석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에 대해서만 모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긴 하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가 일반적으로 무한 차원인가요? 아니면 무한 차원? 그게 유한 차원이 돼요. 애들은. 아까 아이겐폼 정의할 때 모든 네, 해케 오퍼레이터 tn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게 맞아요.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애들이 커뮤니하기 때문에 그 커뮤터 하는 것과 공통 아이겐 벡터가 있다는 것 뿐이지 하나의 아이겐 벡터를 고르면 그게 공통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해보면 그러면 모든 벡터가 다 되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모든 t에 대해서 이제 아이겐 펑션이 된 거를 우리가 아이겐 폼이라고 부릅니다. 좀 실수가 있었네요. 해결됐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베이시스라는 것은 각각의 그 해케 오퍼레이터에 대한 에이겐 폼들을 다 모은 것이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해케 오퍼레이터에 작동하는 아이겐 폼을 다 모으면 그게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 개의 해케 오퍼레이터에 대한 모든 에이겐 폼들을 다 모은 게 베이시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죠? 잠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각각의 해케 오퍼레이터에 대한 각각의 에이겐 폼을 모은 건지 아니면 모든 해케 오퍼레이터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에이겐 폼의 정의랬죠? 네, 네, 그럼 그 두 번째요. 모든 해킹 오퍼레이터에 작동하는 에이겐 폼들을 다 모은 것이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이해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이겐폼이 컬러 리프레젠테이션과 연관이 돼 있던 거 아직 말했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G는 리덕티브 그룹, Q의 리덕티브 그룹이에요. 리덕티브 하면 약간 세마 심플보다 좀 더 제너럴한 그런 말인데 세미 심플 그룹하고 약간 차이가 센터밖에 안 나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그룹들. 그래서 우리가 SLN은 이제 세미 심플 그룹이고 QLN까지 포함만 시킨 거죠. 저 둘 차이는 이제 센터의 차 안 하고요. 그래서 GLN 같은 것들 좀 더 이제 일반시킨 걸 리덕티브 그룹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중에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GLN, R 이런 식이면 특정한 그룹인데 그거보다는 얘는 어떤 펑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Q의 알제브라에서 뭐 그룹으로 가는 이런 그룹 펑터로 생각해도 좋고요. 알제브의 그룹이란 건데 그래서 R처럼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얘는 이제 R에 대응된 어떤 그룹인 거죠. 네, 그래서 GR 이제 R 포인트들에 대한 저것도 그룹이고 저것의 서브그룹 중에서 이제 컴팩트 서브그룹 있을 텐데 그래서 맥시멀한 것 그리고 카이티드 한 거를 이렇게 K 인피니트 하고 위에 원을 달아서 표기할게요. 이제 원을 빼면 카이티드를 뺀 거고요. 그러니까 맥시멀 컴팩트 서브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G가 아니라 GR입니다. GR에서 저 쿼션트를 하면 그게 이제 시메트릭 스페이스라는 구조를 가져요. 그걸 S라고 부를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G가 GLN인 경우에는 맥시멀 컴팩트 커넥티드 서브그룹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엄청 엎어요. 트라이앵글러일 것 같은데. GL2의 경우 이제 SO2R이 됩니다. 이제 N이 3인 경우는 이제 이거 생각하면 됐던 것 같은데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저거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짝수일 때는 SO2들이 프로덕트고 홀수일 때는 SO2들 프로덕트에다가 이제 한쪽만 1 남겨둔 거. 왜 그렇게 돼요? SO3를 생각하면 더 크고 컴팩트의 커넥티드잖아요. 잠시만요. 그렇네요. SO3도 네 컴팩트고 잠시만요. 더 크죠. 네. 그리고 SO3가 커넥트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아니, SON이 왜 저게 맥시멀인 거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그쵸. 이게 맥시멀인지는 조금 생각하기 힘들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다 하나 체크해 본 건 아니라서요. 일단은 위키 찾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냥 5로 나오는데. 그럼 O를 하면 커넥티드가 아닌데 네 커넥티드가 안 돼서 SO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아이겐밸류를 하나 고르면 그게 1이 아니면 n승하거나 음수 n승을 하면 컴팩트가 아니란 걸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모두 1인 것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일 것 같아요. 아니면 대각화가 안 되거나. 그래서 컴플렉스로 간 다음에 대각화를 해서 그 아이겐밸류가 전부 1인 것들만 보고 뭐 그러면 SON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논리를 쓰면 결국 SON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커넥티드 때문에 우리가 ON이 아니라 SON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생소한 것들이 더 계속 나올 텐데, RL이라는 거 생각할까요? 이제 RL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각 프라임마다 뭔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PAD 넘버들의 필드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어떤 필드가 있고, 쟤들은 Q의 컴프리션을 통해서, 원래 컴프리션을 일반적으로 하는 절대값을 라는 그 매트릭을 통해서 컴프리션하면 실수가 나오는데 다르게 매트릭을 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매트릭한 게 PAD 넘버들이고,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이후의 진행에서는 조금 이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애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거의 서브 그룹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링을 생각한 다음에, 이런 그룹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K라는 서브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래와 같은 어떤 더블 코셋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알스메틱 메이포더라는데, 사실 우리가 말로 메이포더라고 여기서 부르고 이 분야에서는 보통 얼폴드가 될 거예요. 좀 접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리고 저렇게 이제 좀 RA란 거 이상 가져와서 썼지만, 보통은 정확하게는 어떤 디조인트 유니언인데, 어떤 걸 디조인트 유니언하면 이렇게 R 포인트에다가 감마는 이제 G 포인트들의 서브그룹, 특정 서브그룹이고요. 사실 G 포인트와 K를 교집합하면 감마가 나와요. 약간 그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쟤들이 뭐 어떤 컨주게이션들을 벡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됩니다. 여튼 저 상황이 사실 G가 SL2일 때 우리가 봤던 모듈러 커브들이 나오죠. 그래서 모듈러 커브들을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만든 컨스트럭션이 이제 G를 다른 걸로 만들면 또 다른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앞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모듈 폼이라는 게 결국에 드럼 코무지를 본 것과 그 코무지를 본 거였으니까, 여기서 방금 만든 아리스메틱 메이폴드 위에서의 코무지를 볼게요. 그래서 좀 오토노픽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대충 아까 모듈폼과 비슷한 것들, 모듈폼에서 나오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들,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컨디션들에 대해서 좀 테크닉한 걸 빼고요. 이때 아까 우리가 아이겐 밸류들이 뭐 모음처럼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 맥락에서 조금 읽으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적었지만 사실 그냥 프라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레이스는. 그리고 K 레벨이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프라임들, 유한계의 프라임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라임 빼고 해서 뭔가 성립한 것들을 볼 건데, 그래서 해킹 알제브라는 거는 알지
이제 해캐 오퍼레이터들이 알제브라를 말하고요. 그래서 저 로컬 해캐 알제브라의 또 정의를 따로 할 수 있고, 아까 좀 더 제너럴하게 더블 코세싱해서 만들면 좀 더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y q 계속 코머지에서 얘는 싱글 코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원소 h에는 뭐 싱글 코머지로 보면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드럼 띄엄에서 드럼 클래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럼 코머지 클래스로 보면 모듈 폼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모듈 폼에 해캐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 어떤 스칼라비아 되는 결국에 아이겐 펑션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모든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아이겐 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겐 폼들을 모은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생각할 거예요. 조금 신기하게도 이제 이런 결과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정한 리알제브라 코머지를 통해서 얘를 계산하면 약간 드랍 디어럼을 쓰고 하면 저 리알제브라 코머지랑 아이소모피카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저런 어떤 시메트릭한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 델타는 뭔가 디펙트라고 부르는 건데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랭크는 맥시멀 트로스의 랭크를 말하고요. 그래서 GLN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그냥 C 포인트에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이아고널 엔트리들 보면 그게 맥시멀 토스가 되죠. 그래서 A 랭크는 A 됩니다. 그리고 Q라는 값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저 델타 Q를 통해서 파이가 붙은 이런 좀 특정한 코모지 클래스들의 디멘션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저런 어떤 그냥 규칙적인 뭔가 이항계수꼴로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이제 모티브 코모지란 거를 전에 모티브란 걸 소개시켰는데 약간 모티브랑 이어지는 관계인데 모티브 코모지 약간 달라요. 근데 조금만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백화대시 컨젝처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좀 필수로 언급해야 돼서, 아까 파일한 거였는데 얘는 이제 오토노틱 레프렌테이션들을 어떤 패밀리고요. 이제 모듈 폼들을 모은 걸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듈 폼에서 아이겐 폼의 경우 아까 갈라 리프렌테이션을 대응시킬 수 있다 했죠. 근데 특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리프렌테이션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L을 좀 다릴 때마다 어떤 컴패티빌리티 조건이 있어서 컴패티블한 뭔가가 나오고요. 이제 이런 리프렌테이션을 다가 어조인트 리프렌테이션을 붙여서 그걸 아래처럼 적을게요. 지금 이게 G는 GLN일 경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이제 저자 4명이 쓴 게 있어요. 해리스, 란, 톤, 테일러였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터 숄츠가 쓴 논문이 있고, 각각이 이제 GLN의 경우에 증명해놨고, 일반적인 G에 대해서는 지금 컨젝처가 돼 있는 거죠. 랑렌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좀 큰 컨젝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리프렌테이션들에 대해서 또 이 리프렌테이션은
어전 지금 사실 리프레젠테이션, 갈라 리프레젠테이션은 또 여기서 컨젝처리하게 그 샌디 모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전에 모티브를 설명할 때 약간 버라이어티의 뭔가 확장처럼 말하기도 했고 동시에 코모지로 가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모음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리프레젠테이션들의 모임이 사실은 뭐 모티브라는 좀 기하학적인 거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이렇게 적을게요. 그 모티브를 파이에서 지금 이런 거 얻었고 그리고 모티브를 얻은 거죠. 얘는 갈루와 리프레젠테이션들이고 그래서 저 모티브에 대해서 방금 모티브에 대한 이제 모티브 코모지 어떤 코모지인데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얘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앱스트랙트하게는 이제 하이어 차 그룹에 대해서 이용해서 정의하고요. 또는 알제브라 캐시어를 이용해서 약간 여기 알제브라 캐시어리에 아담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줘서 그거 인해서 정의를 합니다. 큐에 1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1 들어간 건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적인 측면에서인데 우리가 C에서 C로 가는 웹에서 이런 웹들이 이제 트위스트를 준 거예요. 일종의. 저런 걸 곱해준 건데 바로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우리가 아까 알겠습니다. 네, 모티브란 게 리프레젠테이션에 왔기 때문에 그 리프레젠테이션에 어떤 트위스트를 줘서 개수를 약간 바꾸게 하는 개수가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결과값을 약간 상수 특정 상수를 곱해줘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게 지금 1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코모지를 통해서 뭔가 벡터 스페이스를 얻고요. 지금 이걸 M이나 써놨네요. M이 아니라 L. 그래서 이걸 이제 C하고 텐서를 했을 때 그게 레귤레이터 맵이란 게 있어서 여기로 갔는데 얘를 베리니스 컨젝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리니스 컨젝처라는 거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AG를 이 스페이스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건 G 리아즈브랑 관련된 어떤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C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아까 좀 멀리 돌아왔는데 이런 파이라는 오토모픽 레프레젠테이션들의 패밀로부터 뭔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얻어서 그 벡터 스페이스를 익스테리어 알제브라가 코모지에 액트한다는 게 지금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벤카테시 컨젝처고요. 그래서 이 액션을 보면 아까 이 부분에서 L스타가 결국 AG 안에 들어갔는데 얘가 또 액트를 하겠죠. A스타와 E에 여기서 C 코모지를 본 게 아니라 Q 코모지를 봤을 때 그걸 잘 잘 보조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지금 증명 안 된 컨젝처고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벤카테시 본인이 그 뉴메리컬한 결과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곧 결과를 더 낸다고 했는데 아직 논문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계속 인용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수가 C일 때에 대한 컨젝처고 개수를 PAD 넘버 Q표로 바꿨을 때는 이 드라이브 액션이라는 거를
이 액션을 디라이브 해크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다시 본인이 증명해놨습니다. 그럼 example 볼게요. 델타가 아까 이거였는데 지금 밑에 예시는 E가 Q의 토탈 컴플렉스 이텐션 중에서 디그 6짜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제타 7은 7승하면 1이 되는 아니면 C의 안에서는 이런 복소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익스텐션이 토탈 컴플렉스 익스텐션 중 하나고요. 거기에서 지금 얘는 배율 리스트릭션이란 건데 이제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제 A는 Q 알제브라일 때 PGL2 A 텐서폭트 이런 그룹으로 보내는 펑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배율 리스트릭션이고요. P는 지금 제널 리니어 그룹에서 센터를 팩터한 프로젝티브 제널 리니어 그룹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대응되는 아이스메틱 메이플도 보면 이렇게 생긴 디멘션 9짜리 어떤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나와요. 그리고 잠시만 그 전에 여기 델타 보면 얘가 6이고 얘가 3이라서 델타가 3이 나오고요. 각각 PGL2 자체가 랭크가 2가 되기 때문에 그 맥시멀 토러스를 보면 네, 그래서 그 여기서 감마는 이제 OF 링 오브 인티저 약간 Q 안에 G가 있는 것처럼 정수 링 G가 있는 것처럼 필드 F에 대해서 안에 어떤 링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걸 링 오브 인티저라고요. 약간 좀 정수 링 G처럼 디스크리트한 토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뭐예요? F요? F라 적어놨네요. 여기서 E요. 네. 그래서 G R 포인트를 보면 밑에 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토탈 컴플렉시티 텐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한 것처럼 여기 델타 값은 3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R 포인트에 대해서 각 점마다 탄젠트 플레인을 보면 지금 PJ2C에 3번 프로젝트한 거니까 각 컴포넌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고 걔들을 디렉 썸을 한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 위에 이제 디퍼런셜 폼을 보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제 N 폼을 첫 번째에서 뭐 P 폼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다 더했을 때 N이 되는 그런 폼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코어무지도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정의가 헷갈리는데 네, 아래 적어준 걸 보면 잠시만요. 네, R을 넣으면 PGL2 C PGL2 그냥 C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E가 디그리 6이라서 네. 그러면 네, 그래서 C6가 세제곱이 나오는 튀어나와요. 거죠. 근데 그러면 PGL2 안에 있는 거가 네, 2차원이 아닌 벡터 스페이스일 때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2차원이 아닌 벡터 스페이스라뇨?
PGL2 안에 뭐가 있는 게 네. 제가 아는 거는 2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GL2를 한 것을 프로젝티바이즈 한 건데 2차원 벡터 스페이스일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그러면 알제브라 예를 넣고 있는 들어서 거예요. 그러면 알제브라 어떤 게 있죠? 지금 PGL2란 게 이제 GL2의 센터인데 센터를 G라고 합시다. 그래서 각 이런 엘리멘트들의 이큐먼스 클래스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of the 스칼라. 그러니까 액트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개수를 적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행렬 성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이제 X라는 공간에 콤을 찔러보면 각 이제 쪼갠 탄젠트 스페이스들로부터 이제 저런 디컴포지션에서 그 콤을 또한 디컴포지션을 쓸 거예요. 이제 드람 디어럼에 의해서 이제 여기다가 부분에서 X의 정의가 잠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X가 저 컴포넌트가 된다는 부분이 잘 여기서 기억이 안 Y란 걸 정의했고 사실 Y는 지금 아델들을 모은 것과 저 시메트릭 스페이스를 프로덕트한 거에 또 더블 코셋 액션을 줘서 레프트 액션과 라이트 액션을 줘서 쪽엔 더블 코셋들의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이런 결과를 언급했거든요. 거기서 컴포넌트 하나를 가져온 걸 이제 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코모지를 볼 건데 사실 이 X가 약간 기하적이기 위해서 케일러 멜보다 대신 체크 안 해봤는데 저자 말로는 비슷한 성질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허치 티어리와 푸엔칼 듀얼리티를 쓸 수 있어서 허치 스타일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각각 하모닉 폼에 대해서 아이소피즘을 주고요. 따라서 이제 HPQR을 각 PQR 컴포넌트에 디멘션을 하면 허치스타 오퍼레이터를 그 일절 굴려보면 이렇게 한 묶음이 나오고 또 묶음 하나 나옵니다. 각각이 HPQR이 뭐예요? A 디멘션이요. 아니요. 캐피탈 HPQR은 뭐예요? 여기 이 디컴포지션이요. 각각의 PQR이 어떤 건가요? 제가 아는 거는 인덱스가 2개밖에 없는데 지금 3개로 쪼개지는 게 어떤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진 게 호치 디컴포지션 할 때 그 PQ가 아니라 여기서 P폼을 가져오고 여기서 Q폼, 여기서 R폼을 가져온 거예요. 저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가 갖는 디컴포지션에 따라서. 그냥 X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탄젠트 스페이스가 두 저렇게 번째 3개로 줄때 쪼개지는 거예요? X가 지금 세 개 프로덕트 컴포넌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한 컴포넌트가 H3를 감마로 자른 거고 지금 H3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오메가 PQR이 그냥 완전 디렉섬인 거잖아요. 완전 디렉섬이라뇨?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로 탄젠트 스페이스를 나눴다라고 해버리면 드럼 네, 컴플렉스도 쪼개지니까 네. 오메가 PQR이라는 건 그냥 오메가 오메가 PX1 더하기 오메가 QX2 더하기 오메가 RX3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어, 건가요, 지금? 서브셋이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홀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프로덕트 스트럭처를 안 네.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죠. X 입장에서는 사실 저기 이제 온 거긴 한데
혹시 아, 서로 해결되셨나요? X가 컴포넌트. 어, 퀄리티 컴포넌트 하나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는 말씀하신 그냥 디렉섬이 맞는데 그 안에서 지금 X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그러면 부분은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지금 전체 탄젠트 번들은 쪼개지는 게 맞는데 네. 잠시만요. 컴포넌트면 차원이 같죠? 그럼 탄젠트 번들은 그냥 같은 거죠? 뭐가 같다고 지적하신 건가요? 그래서 탄젠트 번들은 같겠죠. 그러면 아직 왜 이게 그 뭔가 특별한 정의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기하적으로는 크게 특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아까 뱅카지 컨젝처에 예시가 된 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줄 겁니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션 맵이 3개가 있는데 그 내려놓고서 디렉섬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엑스큐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역의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더 자세히 지적을 하는 뜻은 아니고 지적이란 말 좀 이상하게 듣게 한데 질문이 핀트?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트리비얼하지 않을 수도 네. 있다라는 걸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X를 그냥 네. 각각의 지금 세 공간의 프로젝션의 프로덕트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컴포넌트라는 게 토폴로지컬하게 어떤 컴포넌트를 뜻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그런 거라면 코호몰로지 티오리에 전혀 영향을 안 주잖아요. 컴포넌트라는 말을 가져온 거는 지금 여기 이 스페이스가 혹시 퀄리티가 안 될까봐 그냥 예방 차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퀄리티가 되던가? 퀄리티가 된다면 컴포넌트 한 말. T랑 H3는 커넥티드고 H3가 커넥티드인데 그거를 자른 거니까 얘는 커넥티드죠. 커넥티드 3개 곱한 거니까. 퀄리티 3 곱하고 코션트를 하면 또 코션트 맥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러면 컴포넌트만 쓸 필요가 없었네요. 저 스페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 아시메틱 웨이포드 컴포넌트 중 하나로 저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 X는 이 3개를 곱한 거고 점 X에서 T1X라고 적는 건 TX H3 쿼션트 바이 감마인 거예요. T2X는 TX H3인 거고. 이게 지금 제가 핀트 좀 이해한 것 같아요. X가 세계 공간의 프로덕트가 아니라 그 프로덕트의 프로젝션이란 게 지금 넌트비랑 뭔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기여를 하고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프로젝션 하고 나면 좀 넌트비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H3 3개 곱한 거에 쿼션트인 거죠? 네.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 그거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래 G로 자르면 이제 버스 코머스 클래스가 넌트비한 게 나온 것처럼. 앞에 거를 쿼션트한 거라고 받아들였었어요. 네. 전체를 지금 쿼션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호지스타 오퍼레이터 굴려보면 제가 스롱피징 되기 때문에 지금 이 HPQR이 첫 번째 여기 다 H랑 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 000는 우리가 디멘션 1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다 1이 됩니다. 각각이 이제 얘가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약간 컴플리먼트 파트에 해당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맵을 생각하면 여기 원소마다 하나는 스타 1을 보내고 하나는 스타 2를 보내고, 그게 그럼 여기 H고 파이 3이니까 그래서 각 디멘션의 양배 같고, 사실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되고 우리가 아까 펜카테시 컨디처럼 말하던 약간 디그리를 바꾸는 어떤 액션이 나온 거죠. 그 점에서 디라이브드 해킹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해킹 오퍼레이터는 디그리 버전시켰지만 이 오퍼레이션은 디그리를 하나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리마크를 하자면 사실 어떤 이런 스페이스에 대해서 Q 클래스를 보는 게, 이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좀 쉬운 애시면 모르는데, 여러 점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Q하고 이런 것도 다 아이소모픽하니까 이게 뭐 R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둘은 좀 구별하고 싶어요. 일단 요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캐노니컬한 이제 레이셔널 스트럭처를 주고 싶은 건데, H3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H4는 바로 힘들지만 이러한 이제 맵을 통해서 저 아이소모피즘을 통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거 이제 레이셔널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벤카테시 컨젝터가 어떤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벤카테시 폰이 보인 애시 하나고요. 좀 non-trivial한 애시 하나고, 그리고 이건 C3는 뭐죠? C3요. 네, 이게 어떻게 컨트리뷰트를 하는 거죠, 이 맵에? 지금 여기 클래스가 X가 있고, 봅시다. ABC라고 하면 좀 더 익스프레시트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C3는 그냥 C 3개 프로덕트 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아이소모피즘이 C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피즘이에요. 네, H3XC 파이도 C 벡터 스페이스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냥 세 개 디렉섬 한 거에서 H4로 갔다는 뜻인 거죠. 네, 디멘션 각각 비교하면 아까 전 것처럼 3H, 3H가 나오니까 근데 H4는 지금 여기 2, 1 각각 더한 거니까 3H가 되죠. 그 텐서 C 텐서 C3로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이유, H3을 세 번 디렉섬 한 것뿐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적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은 게 더 짧으니까. 그 위에 더하기 3 해주면 되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요. 큰, 네. 어, 어, 네, 뭐 그런 식으로. 큰 어,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쓰기보다 그러게요. 구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뭐라 해야 되지? 어색함을 느껴보진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똑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건 제 연구 주제 좀 관련된 건데 이제 G를 아까처럼 배열 리스트리션 시키는데 여기서 1은 논맵의 커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떤 논맵이 있어서 이렇게 F에서 Q로 가는 논맵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플러스 B 루트 n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n 이런 식으로 보내는 맵을 논이래요. 거기서부터 유도된 걸 커널을 이제 G로 삼고 있고요. 그 안에서 S를 이제 맥시멀 스플릿 서브 토러스를 가져올 거예요. 어떤 토러스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G로부터 유도되는 알스베이트 매니폴드 Y가 커넥티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컴포넌트를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그래서 Y 컴포넌트가 이런 것과 알소픽한데 쟤를 이제 적어서 계산해 보면 S1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무지가 H0와 H1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까 파이랑은 상관이 없는 코무지가 나오긴 한데 트리비아 코무지가 나오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H란 거를 이런 리알제브라 컴플렉시파이케이션으로 두고 이렇게 익스테리얼 알제브라가 이제 H 스타의 액션을 합니다. 그 액션을 아마 드럼 띄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H0에서 H1을 가는 여기 이제 AG가 어떤 액션을 줘서 H0, H1을 보낸 건데 그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게 Q 스트럭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H0, YQ 네. 그리고 Q 스트럭처가 안에 어떤 서스페이스를 말하고요. Q 벡터 스페이스를 그때의 개수를 보면 그 개수가 정조에서 좀 흥미있는 게 아까 L 펑션이란 건데 이 L 펑션의 특정 값과 연관이 있다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좀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벤카테시가 일단은 이 토로스 이제 G가 아빌리안인 그런 알제브리크 토로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토로스에 대해서는 또 대충 스케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꺼낼 수 없을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참고할 레퍼런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모델 펑션, 모델 폼, 패킷 처리 할 때 사실 이 내용은 정수론 책을 이것저것 살펴보면 여기저기 나오는데 밀네라는 사람이 그냥 인터넷에 무료 공개해놨길래 적어놨고 그리고 벤카테시 본인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코어커가 좀 여럿이 있는데 그래서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밑에 두 개가 지금 이번 발표에서 좀 참고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 질문이 이미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질문이나 네. 없죠. 이거는 답하기 많이 곤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레이셔널 네. 클래스를 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레셔널 클래스라는 게 정수론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레셔널 클래스라는 거를 일단 지금은 레셔널 클래스를 통해서 결과는 이제 L 펑션의 특정 값을 계산할 수 있냐, 그거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의미 부여 같은 거죠. 그 레셔널 클래스에 대한 그 중 하나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L 펑션이 대체 뭐가 중요한가가 나올 텐데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L 펑션의 값이 그거 응용을 지금 말하기엔 너무 뭔가 많은 것 같네요. 당장 떠오른 거는 클래시필 티어리 측면에서는 이제 저 특별한 값이 어떤 빌드 익스텐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잠시만. 이거 좀 다른데. 빌드 익스텐션과 좀 구체적인 관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정술한 사람들은 이럴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델 펑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면 마작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이때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좀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지만 너무 치사한 답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증명을 이미 했는데 중요성 사라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확장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디오판틴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디오파인 방식을 푼다고 사실 저희가 프라마 마작 정리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가 없음을 증명한 거지. 그러니까 그쵸. 무언가의 해가 그걸 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이게 너무 스페시픽한 케이스이긴 한데 거기서 쓰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있지만 정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BSD라는 게 있는데 벌치의 스위너트 다이어 컨젝처라고 밀레니엄 트러블러 거기 있는 게 이제 LT 커브에 대한 L 펑션이 스페셜 밸류보다는 그게 S는 1에서 폴을 갔거든요. 그 폴하고 그럼 폴이 있어 레지두가 있고 그 레지두가 뭐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컨젝처고 그걸 그럼 또 이게 BST가 중요하다고 되어 보니까 BST를 어디 써먹냐고 이어져 보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정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오브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L 펑션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결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발표해 주셨을 때, 기본적으로 보고자 했던 거는 일립틱 커브의 어떤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모듈러 커브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 이제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이제 생각하면 가장 그 이상적으로 원하기는 모듈라이 스페이스 자체가 어떤 알제브렉 스트럭처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는 그쵸.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모듈 그쵸. 모듈 커브는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컴팩티브한 서피스하고 어떤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하고 코레스폰던스 했으니까 그거에서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 생각할 수 있는가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가 어떤 Q의 적당한 익스텐션 위해서 그게 되긴 해요. 어떤 Q 적당한 익스텐션 위에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가 되고 그거를 좀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때 이제 LT 커브드 모듈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하고요.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근데 저거 사실 그 카테고리컬한 그 이퀴발런트고 실제로 좀 애매한 면이 좀 있는 거고 과거 프린시플은.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도구 자체의 파생이 그 프로젝티바이제이션 하는 건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요긴한 거는 뭐 이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버라이어티 스트럭처를 말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어떤 되게 어널리틱한 도구로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프리에 시리즈로 가서 거기서 코에피션트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일련의 스토리까지 그래서 약간 이제 해석적 수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대수적 도구로 이제 다루지를 못하니까 그 어떤 스트럭처상 원하는 거는 그쪽인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필요하게 좀 느낌으로 좀 갖다 쓰는 모듈러 폼이랑 좀 이런 것들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모듈러 폼이 좀 그런 점에서 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대수적인 걸 사실 정술에선 대수적인 것들 많이 관심이 있죠. 우리가 방식을 푼다던가 그런 것들 관심이 있는데 모듈러 폼이 이렇게 좀 돌아서 온 것 같지 어쨌든 많은 결과들을 주거든요. 특히 중간에 한 것 중에서
애들 디멘션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듈 폼들을 뭐 곱하고 더하고 하다 보면 사이에 릴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 IM 폼의 뭐 개수 같은 게 중요해서 특히 아이젠슈타인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얘를 EN이라면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CN M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감마에는 디비저들 더한 것, 걔들과 관련된 디비저들에 대한 어떤 펑션이고요. 좀 아리스메틱한. 그래서 걔들 사이 관계를 이제 구할 때 모듈 펑션을 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그거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라그랑지 포스케어 디어럼 증명할 때 모듈 폼을 쓸 수 있고요. 그게 모든 정수는 제곱수 4개 합으로 표현된다. 뭐 그런 걸 엄청 우리가 대시적이고 그런 명제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할 때도 이 모듈 폼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거 모듈 폼 자체의 쓰임새가 어디냐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말하고 보니까. 그 약간 저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파인 그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몰로지가 인피니트일 수 있으니까 디멘션이. 근데 이제 프로젝티바이제이션 해주고 나면 이제 코어몰로지들이 그렇죠. 파이나이트 디멘션인 그 측면에서 지금 이제 프로젝티바이제이션을 해주고 나서 지금 어떤 코어몰로지로 디스크라이브 되는 오브젝트를 보니까 그거의 의미 부여는 이런저런 유용한 것들이 된다. 약간 그렇게 좀 사실 저는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전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출발점에서의 토대를 일리프틱 커브의 모듈라이 스페이스 대신에 네. 꼭 커브가 일리프틱 커브만 있진 않잖아요. 어떤 소위 하이퍼 일리프틱 커브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걸로 바꾸면 뭐가 어떻게 바뀔까요? 엘티 커브들 확장 중에서 우리가 엘티 커브는 커브 입장에서는 하이퍼 엘티 커브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엘티 커브는 우리가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 같잖아요. 그 점에서 또 다른 확장이 아벨리안 버라이티인데 하이퍼 엘티 커브들 모듈에 대해서는 크게 못 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벨리안 버라이티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로 대해서는 시무라 버라이티란 걸 도입을 하거든요. 아벨리안 버라이티에 좀 더 옵션이 더 있긴 한데 그것들 모듈라이를 이제 시무라 버라이티라고 하고 그거 좀 관심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G가 제너럴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 네, 볼 수 있어요. 지나간 것 여기죠. 같은데 그 이 좀만 위에 부분인가요? 아니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G가 감마가 다이어그램 나오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해케 오퍼레이터 이 부분이요? 네. 어, 어,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네, 위에서 그 알파에 의한 저게 잘 정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밑에서 이게 어떻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는 잘 안 되긴 한데 밑에 보면 이런 프로젝션 맵 있잖아요. 프로젝션 맵을 잠갈 수 있죠. 네. 네, 거기 인버스 이미지를 뽑아서 각각을 또다시 프로젝션을 보낸 거예요. 조금 여기 맵과 이 맵, 여기 뭐 맵을 F라고 치료하면 가까이 다르긴 한데
좀 다르게 정해서 하나는 그냥 프로젝션하고 하나는 알파를 곱해서 프로젝션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각각 보내면 그 인버스 이미지 우리가 인버스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잘 정의가 안 됐다고 했고요. 그래도 인버스 이미지 자체는 볼 수 있으니까요. 세티어리컬하게. 그 다음에 G로 보내면 잘 정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잘 정의가 된다기보다는 인버스 이미지를 같이 어떤 이제 값들을 모은 거죠. 여기 지금 표시해둔 어떤 특정한 집합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그 뭔가 파이나이트한 포인트들이라는 거죠. 네, 파이트한 개수의 포인트들을 얻고 각각의 이제 앞에 격오피트 할 때 이런 행렬들에 대응되는 그런 포인트들이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드려요.